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두 번째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조삼모사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모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 조삼모사가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인데요. 2000년도 초반에는 모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계약을 할 때요, 계약금 10%로 진행이 됐고 중도금이 보통 뭐 한 30%, 20%, 30%, 나머지 잔금이 뭐 한 60%, 50% 이 정도로 진행이 거의 대부분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그러니까 그 2000년 초반에 부동산을 취득하셨던 모든 분들은 자금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금리도 비쌌고요. 간단히 3억짜리 분양가에 뭐 아파트 공장 하나를 산다고 봤을 때 계약금 10%를 내면 3천만 원을 내고요. 중도금을 보통 뭐 6개월 단위 정도에씩 이렇게 잔압을 했습니다. 6개월이라고 치면은 뭐 보통 한 20%만 되더라도 3천만 원 들어가야 되니까 입주하기 전까지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 자금력이 뭐 없는 사람 같으면 아예 꿈도 못 꿀 일이겠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벌고 있거나 자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양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분양이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온 전술 전략이 중도금 무이자였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이 중도금 무이자는 제가 맨 처음에 조삼모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수분양자에게 혜택을 되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돈을 다 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도금 무이자 융자로 해서 중도금을 빌려준다. 대신 이 중도금 무이자 융자로 해주는데 그 중도금 무이자 융자로 빌려주는 것 자체가 수분양자가 신용상태를 확인을 하고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대출 사인을 하고 나서 나가는 겁니다. 단 하나, 물건을 파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알선을 해주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 수분양자는 이제 이자 후불제로 되는 거죠. 쉽게 그 이자 부분을 그 시행사가 대납해주는 이런 형태로 짜는 것입니다. 수분양자가 이자만 내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출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이자를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내는 이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거는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금 10%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장점이 더 커져 버린 것이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변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가치가 금방금방 올라가던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들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뭐 나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취지는 그랬습니다. 모든 이제 그 대출 부분에 있어서 중도금을 대출을 안 해주던 시절에는 모든 수분양자들이 이 중도금을 다 잔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이
좀 바뀌어가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들이 내놓은 안이 중도금 무이자 융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중도금 무이자가 어떤 원인으로 됐는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계약금 10%를 내고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간단히 따지면 보통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뭐 연면적이 한 2만 평 정도만 되더라도 전체 공기가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계약금 10%를 내고 2년 동안을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를 계약했던 그 기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가 2년 이후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추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금 10%로. 만약에 이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쭉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만큼의 갭의 차이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계약금 10%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득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죠. 그 다음에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손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 감히 상상도 못했었던 뭐 100억 원어치 분양을 받는다고 치면 실제로 10억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굉장히 큰 투자자로서 나설 수 있었던 이런 시장이 되어버린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식산업센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필요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뭐 문제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실수요자들은 건물이 올라가고 건물 스펙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물량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에 의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거의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분양을 받을 당시에 2년 전에 분양을 받아 놓고 2년 후에 와 보니까 2년 후에 새로 분양하는 물건들이 2년 전에 분양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뭐 20% 30%가 높아요. 그러면 2년 후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분양가로 어느 정도 상세를 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이제 잘못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투자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죠. 이걸 보는 눈이 사실은 굉장히 부동산으로서는 그 중요한 눈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한 번 기회를 더 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지식산업센터가 그럼 아직도 그런 부분으로도 가능하냐, 당신이 보기에 당신이 지식산업센터를 오래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 그렇게 투자를 들어가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이룰 수 있는 시장이 된다고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이번 시기는 조금 이렇게 쉽게 단언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전자처럼 계약금 10%만으로 그 가치를 한 번 더 볼 수 있고 기회를 한 번 더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들어갔던 그 계약금 10%도 다 건지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시기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취지에 대해서 한번은 알아봐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취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이제 중도금 무이자 융자, 뭐 계약금 10%밖에 안 들어간다, 뭐 그게 뭐 당신한테 다 도움이 된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중도금 무이자 융자는 나의 신용으로, 수분양자의 신용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부분은 시행사가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양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더 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득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문제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분양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더 이렇게 촉진이 되었고 그런 시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방법이 나와서 분양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분산해 나갈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궁금하고, 또 어떤 전술 전략이 나올지에 대해서 또 유심히 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그냥 이렇게 알고 속아주는 것과 모르고 속아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 주시면 그나마 좀 많이 대처하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